조이스 헤스는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무려 161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35년에 그녀는 전시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놀라운 나이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유모였다는 이유로도 멀리서 찾아와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조이스 헤스는 어린 조지 이야기를 근거로 삼았지만 그녀의 친절한 성격 뒤엔 그녀를 착취하는 남자가 있었고 사후에도 착취는 이어졌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1835년 가을과 초겨울, 조이스 헤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뉴잉글랜드와 뉴욕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헤스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여러 주를 도는 순회 전시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20대 중반의 남성이 운영했는데 그는 당시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지상 최고의 쇼맨 P.T. 바넘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바넘이 1835년에 열었던 쇼는 그가 이후에 운영하게 될 극장과 서커스에 비하면 소박한 행사였습니다. 이 초기 사업에서 그는 단 한 명의 전시품만 있었는데 그녀는 조이스 헤스라는 이름의 노파였습니다. 그것이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헤스는 확실히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실 헤스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미국 독립전쟁의 위대한 영웅이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유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을과 초겨울에 뉴잉글랜드에서 헤스를 찾아온 사람들, 혹은 몇 주 전에 뉴욕시의 니블스 가든에서 그녀의 데뷔 무대를 본 사람들은 한 세기 전 버지니아에서 자신이 어린 조지 워싱턴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조지 워싱턴은 1732년 봄에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넘이 히스를 전시하기 시작하기 103년 전의 일입니다. 보통 유모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히스는 최소한 120세가 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1674년에 태어났다고 하며 사실을 더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61세였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다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워싱턴의 유모로 일할 때 이미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을 테니까요. 바넘은 그 숫자가 더 많은 관객을 모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히스는 곧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기이한 인물로 선전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인 어거스틴 워싱턴 밑에서 노예로 있었고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넘은 그녀를 전시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고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36년 2월 19일 몇 달간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 히스는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히스의 죽음은 다소 역설적으로 바넘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그의 쇼맨으로서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유모가 죽은 채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바넘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얻은 악명을 이용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넘은 데이비드 엘 로저스라는 이름의 의사를 고용해 그녀의 시신을 부검하게 했고 그녀가 실제로 100세가 훨씬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바넘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넘이 말한 비범한 100세 노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검과 그로 인해 쏟아진 대중의 관심은 바넘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쁜 홍보란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836년 2월 19일 부검에 참석하기 위해 약 1,500명의 관객에게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50센트씩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그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저스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부검했고 히스는 멀쩡히 살아 유럽을 순회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페니 신문들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도했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넘의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조이스 헤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도검 결과 조이스 헤스는 1750년대쯤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때는 워싱턴이 성인이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이스 헤스가 반엄이 말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실제 조이스 헤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대략적인 사실을 맞춰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조이스 헤스는 1750년대 언젠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가 동아프리카 해안의 마다가스카르 섬 출신이라는 당시의 주장은 거의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부주들 중 하나의 노예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또는 조지아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시기를 고려할 때 그녀를 마운트 버논의 워싱턴 영지와 연결시킬 만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에 관한 첫 번째 주요 기록들은 그녀가 켄터키에서 노예로 있었고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에야 나타납니다. 1835년 초 반엄은 켄터키의 쇼맨인 R.W. 린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녀에 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그녀를 방문하러 갔고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매우 나이 많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회색 머리카락과 작은 체구, 갈고리처럼 생긴 손톱, 그리고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분명히 심각한 노쇠와 기억 상실을 겪고 있었던 헤스가 매우 수다스러웠고 자신이 사랑하던 꼬마 조지를 돌봤던 이야기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반엄은 헤스를 임대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가 1830년대 중반 북부의 자유주들에서 노예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매매 증서를 작성해 그녀를 워싱턴 가문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엄은 조지 워싱턴을 젖먹여 키운 흑인 유모라고 부르며 그녀를 전시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1835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조이스 헤스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고려해보면 반엄이 그녀를 조지 워싱턴의 161세 유모로 세상에 내세우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는 이 연약한 노년의 노예 여성을 돈을 벌기 위한 구경거리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나치게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1835년 그녀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반엄은 이 눈먼 80세 노인을 주 6일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전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악수하고 맥박을 재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그녀를 만질 수 있었으며 그녀를 다소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이 일은 약 7, 8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모든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금액은 1,5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로 오늘날 약 5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반엄은 또한 당시의 노예 소유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켄터키주의 주인으로부터 히스를 임대하여 노예제가 여전히 시행 중인 켄터키에서 노예제가 불법인 북부의 자유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그녀를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불법적으로 노예와 함께 뉴욕과 뉴잉글랜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추가 학대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야기에 따르면 반엄은 히스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남아있던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를 161세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161세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엄이 처음 히스를 만났을 때 이미 그녀가 모든 치아를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반엄이 노년의 여성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었던 사람을 말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반엄이 히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녀가 혹독한 일정 때문에 점점 약해졌고 결국 이른 죽음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반엄이 조이스 히스를 대했던 태도가 아무리 잔인했을지라도 이 모든 사건이 그의 경력을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스의 부검이 끝난 직후 그는 반엄의 그랜드 사이언티픽 앤 뮤지컬 시어터를 설립했습니다. 1837년의 공황 때문에 그 극장은 성공과 실패를 오갔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1830년대 후반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초 사람들이 다시 돈을 손에 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넘의 출신 사업인 스커더의 아메리칸 뮤지엄에는 바넘이 당시 신체적 이상으로 여겨졌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난쟁이, 백색증 환자, 거인증 환자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전시했습니다. 이것은 지상 최고의 쇼맨으로 알려지고 바넘앤 베일리 서커스를 창립한 그 남자가 조이스 헤스와 같은 불운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대부분의 부를 쌓게 되는 긴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1830년대 중반 조이스 헤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넘의 평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영화 위대한 쇼맨을 통해서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인생, 경력, 그리고 인격의 불쾌한 요소들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조이스 헤스는 부검 후 바넘의 고향인 코네티컷주 베델에 묻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존경의 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모든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후년에는 바넘이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로 떠올랐고 그가 헤스를 착취했던 일은 큰 수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869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에 대해 잠시 언급하며 내가 쇼비즈니스에서 했던 모든 노력 중 가장 가치 없었던 것은 바로 나를 이 업계로 이끈 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은 결코 내가 직접 고안한 계략이 아니었고 이미 대중 앞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며 많은 근거가 있었던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인수할 당시에는 진짜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넘은 히스와의 투어에 대해 대체로 축소해서 말하며 부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하고 단순히 그것을 신비에 쌓인 어두운 주제라고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는 바넘이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이용한 기이한 구경거리로만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리엇 A. 워싱턴이 쓴 책 메디컬 아파르테이트에서의 연구는 노예제가 끝나가던 19세기 미국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의학 실험이 여전히 존재했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인종관계에 관한 벤자민 리스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헤스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쇼맨으로 자주 칭송되는 한 남성에게 어떻게 희생당했는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조이스 헤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같은 라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